네, 안녕하세요. 진주글빵지기 진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확립 중인데요. 진주글빵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내 외향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 주관적 행복에 대한 해석이 사뭇 부정적인 결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 행복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였더라고요. 내향성이 강한 성격 탓에 저는 행복보다는 불행 혹은 부정적인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인 내향성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에 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전공이 음악인지라 무대에 선 경험이 있었기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전 내향보다는 외향에 가까운 성격이긴 했어요. 그러다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중학교 입학 전으로 급격하게 남의 눈치를 보는 내향성이 짙은 성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혼자 굴파는 일과 한 몸이 되어버렸고, 진짜 친한 사람 아니고는 불편한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인생의 방향이 행복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초반까지 어둠의 굴 속에 짚거하면서 그늘지게 살아가다 20대 후반에 나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다시 외향성을 되찾고 또 사람들 속에 섞이게 되었답니다. 저는 10년 주기로 전성기가 오더라고요. 27 그 시절이 그랬고 몇 년 전 지난 37이 전성기였답니다. 지금 42살이니까 5년 후면 또 전성기를 맞이하려나요? 전성기 전후로 맛본 행복감은 저에게 성취이자 인정의 시기인 셈이었어요. 제가 어둠의 시기 출발점이 된 중학교 시절이 첫 시작이었는데 그때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며 성적을 제법 올렸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에 쓰신 단 한 줄의 말이 저의 의욕을 단숨에 꺾어버리면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좌절을 인생 처음으로 맛보게 했답니다. 그 뒤로 물론 공부는 손을 놓았고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성적표에 단정하게 적힌 글씨가 떠오르는 거 보면 사는 내내 아쉽기만 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때가 있다면 저는 그 중학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쓰신 그 평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보지 라는 마음을 먹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어떤 인정이나 칭찬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공부하는 주변 친구들의 조금 자극을 받아서 인생 처음으로 그 중학교 시절에 열공이라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 빠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나이 때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성취감에 찬물이라도 끼얹는 것처럼 선생님의 그 성적이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이라는 그 표현이 제 노력에 대한 완전히 평가절하의 느낌이었어서 저를 그때부터 아마 불행으로 이렇게 이끌어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전 불행과 자연스럽게 손잡기 시작하고 노력해도 소용없구나를 뇌 속에 감이 나며 각인시키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늘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항상 무언가 불만에 찬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제가 그 스승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저에 대한 재평가로 얼굴의 그늘이 점점 사라지고 밝아지기 시작했죠. 인상까지 달라질 정도였으니까 관계 안에서 회복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었고, 또 사람 인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라는 평가는 절대 무시 못할 요소임을 또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생각한 그대로가 제가 아마 살아온 길일 거예요. 인정과 칭찬에 평생 목마르게 살아온 저에게는 그 스승의 인정은 오아시스가 아닐 수 없었고, 또 달라진 저에 대한 사람들의 재평가는 매 순간 저를 또 설레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짙은 내향성에서 외향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이후로 아이 셋 낳고 또 33살에 부모 교육이라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한 번 저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도 한 거고요. 그 이후로 하필 코로나 여파로 아이 셋과 정말 죽은 듯이 하루에 한 번 세수 할까 말까 한 모습으로 정말 썩은 듯이 1년을 넘게 보냈더니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이 참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제가 전처럼 뭐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그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바라는 것이 아닌, 이제 저 스스로 격려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안 되겠다. 정말 1년 동안 너무 얼굴이 너무 썩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려고 이런저런 일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코로나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저의 영역을 조금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보였던 제 그 썩은 얼굴이 저에게는 또 전환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내향성으로 저를 탐구하고 알아가며 깨달은 것들을 저의 또 다른 면모인 외향성으로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글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전형적인 내향인이면서 사회적인 외향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한 4년 정도 돼 가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내가 이 길을 쭉 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질까 싶었는데,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견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서 참 뿌듯하고, 잘해왔구나. 지금처럼 뭐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도 계속 끌고 나가자라는 용기는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30대까지는 제가 해왔던 음악으로서 저를 표현하면서 살았고, 그 이후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글과 또 말로 나를 표현하는 직업을 삼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답니다. 저라는 사람은 남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남 앞에 서서 얘기도 하고 내 의견도 얘기하고 나를 전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행복은 내 외향성을 넘나드는 성향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은 관종에 막까지 더해서 채워나가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뭐 남한테 이렇게 디밀 만한 이렇게 외모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 근자감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고 해서 뭐 잘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느끼는 그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존감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 스스로 또 찾으려고 또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행복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라면 또 타인이 나에게 인정과 칭찬을 주는 건 보너스로 더해지는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최인철 교수님의 군 라이프라는 책을 통해 정말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적용하게 되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최인철 교수님의 군 라이프라는 책이에요. 최인철 교수님은 제가 그 이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처음 만나뵌 분인데 이 책 정말 강추합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거 군 라이프 읽으시고 또 최인철 교수님이 또 새로운 신간도 나오셨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그 책도 함께 보시면 정말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정말 본인 스스로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는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도 계속 고민은 하긴 했지만 정말 창업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냐 아니면 내 이상을 따를 것이냐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면서 행복할지. 근데 제가 돈 벌면서는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돈이 주어져서 제가 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벌이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얼굴은 더 그늘질 것 같고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고민을 해왔던 건데 결론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행복할 일을 결국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카페나 아니면 뭐 샌드위치 샐러드 뭐 이런 창업을 생각했을 정도로 수준급으로 만들어내기는 해요. 주변에서 또 뭐 그런 권유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당장 돈이 벌리는 건 그쪽 일이니까 그걸 고민했던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더라도 내가 행복한 길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길을 다시 또 선택하고 지금 또 여러분 앞에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사는 동안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연주를 하는 일은 즐겁고 행복했지만 또 그것을 또 이제 생계를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은 솔직히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힘든 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육아의 그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워야 되는 거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충해서, 정말 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최인철 교수님의 이 굿라이프라는 책을 보면서, 행복은 소유의 행복이 있고 경험의 행복이 있다고 해요.
소유의 행복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소유란 말 그대로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뭐 비용을 지불해서 무언가를 사는 행복일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의 행복은 무언가를 산다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리고 또 거기서 의미를 찾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유욕은 별로 없어요. 예, 소유욕은 별로 없고, 또 남들이 산다고 해서 사지도 않고, 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또 사지도 않아요. 예, 흔히들 이제 주방에서 뭐 쓰는 식세기 또는 뭐 건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모님 3종 세트 이런 거 말씀하시던데, 저는 제가 딱 필요하지 않고서는 그런 거에 끌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저절로 실현하고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산책하면서 매일 쳐다보게 되는 구름. 요즘 제가 구름을 보면서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과 정말 하루 종일 찌들어 가는 그 육아 속에서 이제 저녁 어슴풀에 이제 해지기 직전에 일부러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요즘 그 핑크 구름 되게 예쁘잖아요. 그 구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요즘 그 구름을 보는 행복과,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빵을 직접 제가 만들어서 먹는 그 기쁨,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게 빵을 사 먹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기쁨은 또 사뭇 달라요. 조금 더 밀도가 강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면서 뭐 구독자도 늘고 또 조회수도 늘고 하다 보면 또 행복하죠. 이렇게 행복감을 채워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찰나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잡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잡냐면 그 순간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엄마한테 표현했던 것들을 이게 한번 듣고 뭐 기쁘다, 좋다 이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음 같은 거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머물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그 육아 블로그를 육아 그 브이로그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나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게, 어린 시절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뭐 2년, 3년 지나고 봤을 때, 머릿속은 지워지지만 영상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육아 블로그에 대한 욕구가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실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의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흘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또 내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조금 뭐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서, 내가 조금 행복이 부족할 때, 내가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가장 감사했던 건, 내가 지금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또 여실히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 책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책을 보시면서 스스로 행복에 대한 정의도 내려보시고,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뭐고, 또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 행복은 뭘지 조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내 외향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내 외향성이 행복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인철 교수님의 이제 책을 보게 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행복에서 또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떤 게 나올까 지금 기대감으로 또 지금 차오르고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주글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엄마들 특히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아서 힘드실 분 많죠. 저도 매일매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매일매일 그 끝내야 하는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되는 기분으로 매일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내실을 채워가고 또 내 마음을 다지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부모,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책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도 정말 좋아요. 네, 오늘도 진주물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